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젊은 투자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그 올해로 투자업계에서 그 37회를 그 보내게 됩니다. IMF도 겪었고,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도 그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그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사팔 니베스 샥에서 그 인용한 일부 내용과 그리고 저희 경험담을 그 합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뇌외과 의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2살 된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 환자분이 왔는데 언어 중추를 압박하는 종양이 그 발견됐다는 겁니다. 말이 점점 어눌해졌고 문장 중간에 간단한 그 명사도 그 기억을 그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 그거 이렇게 말을 띄엄띄엄 하면서 또한 그 책이 테이블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그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몇 달 안에 그 말을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수술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15% 확률로 깨어났을 때 영영 그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뇌의 언어 영역이란 2밀리미터밖에 안 떨어진 데 있는데 모니터로 그 뇌 활동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손이 한 번만 그 잘못 가면 화면에서 언어 패턴이 그냥 영원히 그 사라지는 거다. 그러더니 잠시 멈추고 이렇게 그 덧붙였습니다. 이 수술은 60번은 했어. 우리 집보다 그 뇌 구조를 더 잘 알아. 그 성공률도 93%고. 근데 그날 거기에 서 있는데 손이 상당히 많이 떨리더라고. 그 미세하게 나만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 수술은 7시간이 걸렸고 환자분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손주들한테 그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37회 동안 투자업계에 있으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오래 남은 그 한마디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손이 떨리는 의사가 아니라 손이 떨리는데 그걸 모르는 의사가 가장 무서운 거야. 자기 한계를 몰라. 그럴 때 환자가 다치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우리 투자자들 얘기로 들렸습니다. 37년 동안 수많은 그 투자자를 만나봤고요. 그 중에는 그 저보다 똑똑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그레엄 책도 읽고 피셔 책도 읽고 버핏이란 뭔가 그리고 하워드 막스까지 다 섭렵한 그런 분들이요. 그 통계도 깨고 있고 주식은 그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포트폴리오가 그 30% 빠지고 그게 몇 주만 지속돼도 이분들 몸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반응입니다. 저도 목격했습니다. 하락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자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지, 밤에 누워서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손실을 봤지? 투자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내 돈이 그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경험은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제가 37년 경력에서 관찰한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신경계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저는 이것을 고통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영어로는 그 페인 threshold입니다.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50% 빠져도 날씨를 확인하듯 담담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의 신경계는 화면의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는 10% 조정해도 패닉에 빠져서 전부 다 팔아버리고 다시 들어갈 그 엄두를 못 내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지대는 투자 서적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붐빕니다. 여기서 제가 37년간 봐온 가장 의외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그 지능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장기 수익률의 수학적 근거를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나 의사들이 시장 폭락 때 완전히 얼어붙는 걸 저는 직접 봤습니다. 반면에 정규교육은 많이 못 받았지만 2008년이나 2020년 위기를 잠 한숨 안 설치고 넘긴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IQ나 지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경계가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 그리고 삶의 상황이 어디까지 견디게 해주는지, 제 의사 친구가 그 모든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누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매도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머뭇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위치를 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고 실험, 다시 말씀드려서 수없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 감고 포트폴리오가 50% 빠졌다고 상상해 보는 건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감내 수준을 과대평가합니다. 상상 속의 고통은 실제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신에 과거 하락장에서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0년 3월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6주 만에 35%가 빠졌고요. 수백 개 종목은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뭐래도 팔았나요? 작은 종목이라도 그냥 마음 좀 편하려고 판 것이죠.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이나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나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계속 시장 사이트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었나요? 잠은 잘 잤어요? 아니면 그 시나리오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누워 있진 않았나요? 이유 없이 가족에게 짜증을 낸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37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몸은 머리가 인정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포트폴리오 앱을 열 때 심장이 빨라집니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부터 확인해야 안심이 되나요? 20% 하락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투자 서적들 뭐라고 하든 간에 20%가 여러분의 실질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고통 임계점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7년을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그 투자자를 비교해 볼게요. 둘 다 그 50% 손실을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투자자 A는 25세고요. 안정적인 직장이고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안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죠. 그런데 투자자 B씨는 50세로 내년에 딸아이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은퇴까지 시간이 상당히 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50% 손실이라는 것은 생존 위협과 거의 그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둘 다 시장 사이클에 대한 그 지적 이해가 똑같더라도 삶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자 B한테
그 50% 손실은 그냥 화면의 숫자가 아니야. 딸의 교육, 부모님 의료비, 은퇴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성적인 머리가 아무리 침착해야 한다고 우겨도 신경계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PER이나 미래 현금흐름과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생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감내 인계점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나이와 투자 기간입니다. 돈이 필요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감내 수준은 낮아집니다. 절대적 자산 규모 5천만 원에 50%를 잃는 것과 10억에 50%를 잃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직업의 안정성, 안정적인 직장과 스타트업, 스탁옵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양가족과 의무, 혼자인 것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는 또 다르고요. 건강, 서른에 회복하는 것과 예순에 회복하는 것, 시간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 2008년, 2020년을 매도 없이 버텼는지 아니면 처음 겪는 진짜 폭락인지 10년 전이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사실 그랬습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서 내 진짜 한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합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어느 쪽이 명백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내 한계에 맞게 재설계하는 겁니다. 25%가 한계라면 어떤 폭락장이 와도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충분한 채권, 채권형 펀드, 금,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주식 자산을 40 내지 50%까지 들고 있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주식 100%보다는 분명히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 37년간 봐온 현실을 말씀드리면 종이 위에 이론적인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실에서 실제로 얻는 수익률입니다.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그 높은 포트폴리오라도 여러분이 공포를 못 이기고 바닥에서 다 팔아버리면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바에야 기대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고 폭락장에서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제가 37년간 시장에서 배운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감내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이건 뭐 억지로 더 많은 고통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손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놀이터 계좌를 따로 만드십시오. 이 놀이터 계좌라는 것은 소액으로 손실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큰 투자에 투자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안전하게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계좌가 감정 배출구 역할을 해서 핵심 포트폴리오는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확인 주기를 강제로 바꾸는 겁니다. 매일 확인하던 습관을 주 1회, 월 1회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소음에 노이즈에 둔감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보유한 투자 기업을 그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진짜로 알면 주가가 빠져도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숫자만 보고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꼭 높여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라고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감내 수준을 높이려고 반드시 시도해야 할까요? 어쩌면 당신의 그 신경계가 보내는 조심하라는 신호가 극복해야 할 그 비이성적 공포가 아니라 현재 당신의 삶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합리적인 신중함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세 가장이 느끼는 공포는 25세 싱글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그 가족을 지키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억지로 누르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는 한번 끝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7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상당 기간 그 워렌 버핏을 경전처럼 인용해 왔습니다. 그에게서 그 핵심 개념들을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업의 질, 안전마진, 장기적 사고에 대한 그의 원칙들은 정말 귀중합니다. 하지만 37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교육에는 위험한 신화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워렌 버핏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워렌 버핏이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신화예요. 버핏의 그 극단적인 이성은 그가 그 비범한 수익을 그 올릴 수 있게 해줬지만 그처럼 그 태어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면 가장 안 좋은 순간에 가장 나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이성 스펙트럼에서 10점 만점에 6점이라는 걸 알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투자자가 스스로를 10점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5점이면서 최악의 순간마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거의 확실히 더 사운,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기 손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더 안전한 시술을 전문으로 택한 외과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생명을 살렸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의미는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그 한계를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보다 더 냉철한 척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 확인하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확인한다면 50% 손실도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주가가 빠져도 느끼는 게 그 달라질까요? 나는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한계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질문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은 50%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때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몸의 신호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바로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부터 하세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손이 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이 떨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떨림을 정확히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